이 목포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박지원 대 비박지원의 대결이다.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또 구간이 명간이다. 이 판세 자체는 상당히 또 박빙입니다. 왜? 나의 판단은 투표자에게 맡깁니다. 이 꽃놀이패는 윤수아 의원 후보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과 함께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는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저 남쪽 전남 목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 목포 하면은 지금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지금 현역 4선 의원입니다. 목포에서만 3선 했고 그 전에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한번 했죠. 그래서 4선 의원인데 이번에 당선되면 이제 5선 의원이 되는 거죠. 과연 박지원 의원이 5선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남 목포 선거구의 화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김원희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는 윤소아 의원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파전이 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배 소장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포 선거구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목포의 목표는 당선입니다. 당선이다. 네, 목포는 항구다. 항구다. 네. 노래 제목 아닙니까? 네. 노래 제목 아닙니까? 네, 이 목포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곳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소 강세거든요. 호남 전반적으로. 근데 또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또 약진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때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였죠.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3번 당선될 때마다 다 달랐어요. 예. 단일이. 그래서 처음에는 무소속이었다가 2008년도에 2012년도에는 민주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국민의당이었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역은 결국 박지원 대 비박지원의 대결이다. 박지원이냐 아니냐. 그렇죠. 박진영이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민심도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워낙 또 고령이다 보니까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또 구간이 명간이다. 박지원 의원의 그 관록, 또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지역 예산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흘러가는 이 판세 자체는 상당히 또 박빙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기는 뭐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민주당의 후보, 이른바 이낙연의 남자 우기정 또 전남 부지사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박원순의 남자 김원희, 또 서울시 또 부시장을 했죠. 일종 이른바 부부 대결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막 초박빙의 경선 대결 속에서 과연 누가 되느냐?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뭐 이낙연의 입김보다는 박원순의 입김이 좀 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런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셈 아니겠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것이 또 하나 중요하냐면 박지원 대 비박지원이 1대1 대결 구도가 돼야 사실 굉장히 치열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변수가 등장한 거죠. 누굽니까? 윤소아입니다. 바로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지금 정의당 의원이 된 것이죠.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윤소아의 파괴력을 결코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죠. 적어도 이제 2자리 정도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윤소아 의원 후보의 이 표가 누구 표를 가지고 가느냐? 박지원 의원의 표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표가 되고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1대1 구도냐, 제3의 후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윤소아 카드가 또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례민주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심상정 대표가 또 뿔났거든. 아니 결정을 하시오. 어디 비례민주당 우리 패스트트랙 연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쳐지는 지역이 바로 목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는 박지원 대 비박지원, 그 다음에 1대1 대결 구도냐, 아니면 여기에 윤소아 의원의 영향이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음이 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더 이 연령대가 또 상당히 높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손혜원 의원하고도 상당히 충돌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떨어뜨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마당에 결국 손혜원 의원과 가까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박지원 의원은 말 그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신사바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더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에 아마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을 못 해. 나의 판단은 투표자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목포의 선거인데, 여기 유권자 지형으로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권자 지형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손혜원 의원과 연관되어 있는 구도심, 개발돼야 되는 적산가옥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 또 항구 지역, 이곳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유달산으로 쭉 내려다봤을 때 목포가 3분지게 되는 그곳에서 과연 이 박지원 의원이 다소 열세라고 보이는 곳이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드물게 있는 곳인데 네. 이곳에서의 과연 표를 끌어낼 것인가, 네. 신시가지, 바로 이것이 또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과거의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목포는 박지원 의원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면요, 여기 목포 지역의 선거인 수가 18만 7,494명이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56.38%를 득표를 했습니다. 당시는 국민의당 후보였죠. 당시 민주당 후보가 20.26%였으니까 36%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큰 차이로 승리를 한 거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민주당 시장이었죠. 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가 77.08%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세가 또 굉장히 시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도지사. 목포시장.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목포시장의 경우 그렇게 높았고, 지금도 이제 당만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지금 몸담고 있는 민생당 지지도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2008년에는 53.58%, 그리고 그 19대 때는 71.17%였어요. 엄청난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56.38% 이렇게 해서 이제 목포에서만 3선을 했거든요. 결국 배 소장님 보면은 이 박지원 의원의 굉장히 높은 인지도,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최측근 자산. 인사였다는 그 브랜드, 이것과 지금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원희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높은 어떤 당에 대한 지지도,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좀 젊은 어떤 패기,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으로서 상당히 두려운 게 이제 고령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또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취역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뭐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못한 게 맞냐, 그만큼 예산을 또 끌어왔고, 본인이 또 정치적 자산이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 리더십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데 본인이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박지원을 밀어줄 거다, 이런 이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는, 아직까지도 고령자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곳이 또 목포이거든요. 인지도가 또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깡패예요. 워낙 높은 또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내 마음은 지원에게가 있고 한번 밀어줘봐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바로 이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박원순의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박원순 시장에게는 김원희 후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원내에 입성하면 자기 대권 후보가 들어갈 때 원내에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김원희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기동민 의원밖에 없는데 그죠? 더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그런 만큼 박원순 시장으로서 김원희가 참 잘하고 있는데 김원희를 좀 밀어주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가능성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네, 마음속으로죠, 네, 물론. 네,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것이 자칫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눈에 보이는 변수, 윤소아 후보 의원이 될 수 있고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뭡니까? 손혜원이죠. 과연 이 손혜원 의원 네. 바로 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지원을 떨어뜨리게 우리가 낙선 운동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물 밑에서 소리 나지 않게 이 법의 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 우리는 몰라요.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 상당한 터전을 닦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최근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우기종 부지사거든요. 네. 과연 우기종 김원희 후보가 얼마나 그렇죠. 전 융합을 하느냐. 지사와의 세력과 융합이 되느냐. 이게 지금 왜냐면 목포는 찍혀져 있어요. 정치 예. 이번에 판 때문에. 네. 그런 만큼 정말 목포 좋은 곳인데 네. 목포는 또 민어가 유명하거든요. 아유, 네네. 일단 저도 참 하여튼 가봤습니다. 선거가 잘 돼가지고 배소장 가서 민어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한번 갈까요? 네. 목포 현지 방송. 시사전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 있나요? 한번 뭐 생각해 보죠. 네, 어떻게 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가 조금 나온 게 네. 있었는데 아까 특히 그 윤소하 그 정의당 의원의 변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동안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소하 의원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옵니까? 거의 15에서 뭐 17% 내외 이렇게 나오는 그 그런 정도면 결과들을 상당히 우리가- 변수가 되는 변수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윤소아가 이 적게 나왔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 또 많이 나왔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 네. 이걸 봐줘야 되고 사실상 기본 정치판 이 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박지원 현직 후보거든요. 현직 의원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에 윤수아 이 의원이 등장한 이 마당에 과연 이것이 누구에 영향을 줄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당 대 당의 지금 관계, 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앞으로 선거판까지 괜찮으냐? 협력적이라면 상당히 또 도움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될지 어떨지도 사실은 두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만큼 관계가 좋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판 사판 우리도 싸우자 이렇게 정의당이 뭉치는 형태로 나오면 상당히 또 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꽃놀이패는 윤소아 의원 후보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남자로 불리는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각각 맞붙고 있는 전남 목포, 여기에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보여주느냐가 이 박지원, 김원희, 또 김원희, 박지원 이 두 사람의 승부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배동찬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지역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만 성대묘사를 못했네요. 한번 하시죠. 민주당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의당을 어떻게 보나요? 네, 윤소아 의원 끝까지 갑니다.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